오징어 등 수산 자원이 계속 줄어드는 동해안에서 은연어를 바다에서 양식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라 일성왕이 태백산에서 천제를 올렸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한 천제 행차 재현 행사가 오늘 태백시에서 열렸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학평의원회가 없거나 있어도 교수 중심으로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교육행정협의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내일은 개천절입니다. 삼국사기엔 신라 7대 일성왕이 태백산에서 천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1880년 전의 일인데 일성왕의 천제 행차를 재현하는 행사가 태백시에서 열렸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신라 제7대 일성왕이 태백산에 천제를 올리려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말에 탄 호위무사가 앞서고 깃발을 높이 든 군사와 신하들이 뒤를 따르고 악사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북을 울립니다. 일성왕은 고을 관원에게 태백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글을 하사합니다. 가족과 같이 나와서 좋았는데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됐고 일성왕이 여기 지나갔다는 자체가 저희가 아기가 알고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기 138년 일성왕의 행차가 태백 도심에서 1880년 만에 재현됐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일성왕 행차는 태백시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천제와 잘 결합을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게 이런 행차를 재현하는 취지입니다. 국경일인 개천절에는 예로부터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태백산 천제단에서 천제가 봉행됩니다. 학술대도 하고 또 문헌도 수집하고 전국 사진전도 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를 여기다 접목시키랍니다. 태백 시민들의 화합을 기원하는 제37회 태백제가 오는 5일부터 이틀 동안 이어지고 태백예술제도 오는 9일까지 문화예술회관과 황지연못에서 전시회와 음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대학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가 아직 없거나 있어도 교수 중심으로 편중이 심해 의견 수렴이 어렵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펼침막이 교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이 바뀌면서 사립대에만 있던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국공립대로 확대됐습니다. 법 개정 1년이 다 돼가지만 강릉 원주대에는 평의원회가 없어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 그리고 학과 구조조정 그런 문제들이 학생들이랑 직접적으로 같이 평의원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으면 빨리 해결되고 직접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평의원회 설치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대학 측은 교수와 학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느라 시간이 늦어졌고 올해 안에 대학평의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이제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연말까지는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특정 구성원 비율은 최대 50%지만 강원대학교는 교수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교수 비율이 40% 안팎인 사립대학들도 학생 비율은 적습니다. 도내 대학평의원회 학생 비율은 강원대가 4%로 가장 낮고 한림대 9, 가톨릭관동대 15, 춘천교대 18, 한라대 23% 수준입니다. 썼기 때문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생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높여야지 대학평의원회에 있는 다른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해양 환경 변화에 따라 오징어 등 동해안 주요 수산 자원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동해안에서 은연어 양식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선명한 은빛을 띠는 연어들이 바닷속 가두리 양식장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국내 최초로 지난 2016년부터 고성바다에서 고급 보종인 은연어 양식에 성공해 전국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은연어 해상가두리 양식에 필요한 치어를 직접 생산하기 위해 육상 양식장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 연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량이 작지만 앞으로 생산이 더욱 확대될 걸로 보고요. 끊임없는 그 고객 수요로 인해서 시장성은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넓은 바다에 가두리 양식 시설만 늘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사업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 강릉 사천을 포함한 강원 동해안 두 곳에 정부의 연어 양식 면허가 발급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강릉 사천 앞바다에 20만 제곱미터, 동해 대진 앞바다 60만 제곱미터에 연어 양식 사업 면허를 발급했습니다. 동해안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한해성 해역이거든요. 그래서 연어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죠. 양식을 하기 위한 그 원가 부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오징어와 꽁치 등 동해안 주요 어종의 어획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어 양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한우 공급 감소로 산지 솥값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개월 된 송아지 경매가가 400만 원을 넘어 농가 입식 열기 또한 뜨겁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경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열흘에 한 번 열리는 횡성의 가축시장입니다. 추석에 맞춰 한우를 집중 출하한 축산 농업인들이 송아지 입식을 위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한우는 숫송아지 44마리를 포함한 81마리. 사려는 사람은 많고 송아지는 적다 보니 낙찰을 위한 눈치 작전도 펼쳐집니다. 먼저 경매에 왔다가 높은 시세를 썼는데도 못 사가지고 이번 경매에는 꼭 사가지고 가야 돼요. 높은 값을 주고라도. 5개월 된 숫송아지의 최고 낙찰가는 420만 원, 내정가보다 100만 원이나 높았습니다. 숫송아지 평균 가격도 325만 원으로 2달 새 40만 원 가까이 올랐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9만 원이 높습니다. 암송아지는 작년보다 4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명절 밑에 농가들이 출하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입식 열기가 상당히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솥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송아지 몸값이 뛰다 보니 농가에서는 송아지 생산을 위한 암소 입식을 늘리고 수정을 위한 정액 판매량도 전국적으로 5.4% 증가했습니다. 한우 고기값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농가들의 번식 심리도 강해진 겁니다. 지난달 한우 1등급의 전국 평균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8,796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 높았고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기값 강세는 과거 정부의 암소 도축 장려 등의 여파로 현재 도축할 수 있는 마리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이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정액을 넣었던 부분이 적었기 때문이고요. 그때 넣었던 소들이 도축되는 이제 내년 이후에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도축 마리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우값 강세는 올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정기적으로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비슷한 안건을 계속 올리면서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 이번에는 13개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강원도에서 4개, 교육청에서 9개를 제안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 상품권 정기 구매와 인구교육, 청소년 드론 교실 운영, 남북교류 협력 사업 행사 참관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오는 25일부터 춘천에서 열리는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학생 동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는 7만 명커녕 700명을 모으기도 힘들어서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았던 대접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인데.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작은 학교 지원,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확대, 급식비, 식품비 단가 인상, 교복비 지원 등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국 최초의 모든 학생들 급식 지원을 하는 도치고 또 5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특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은 교육행정협의회 단골 안건이 됐습니다. 10여 차례 회의 중 6번이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두 예산 지원 요청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남북교육 교류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없이 의제로 올라왔습니다. 중고교 교복비 지원 사업도 반드시 필요한 시군과의 협의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강원도의 두 수장이 참석한 회의지만 치열한 토론도 없이 법적 요식 행위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동해시에 본부 세관을 설치해달라는 강원경제인연합회의 청원에 대해 관세청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관세청은 연합회에 보낸 회신에서 2017년 말 기준 강원권의 세관 업무량이 수입은 전국의 0.03%, 수출은 0.2%에 불과하며 강원권 세관 인력도 64명으로 전국 본부 세관 평균 인력 873명에 크게 못 미쳐 강원 본부 세관 설치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다만 남북관계 개선으로 강원 지역 세관의 업무가 가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 본부 세관 신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합을 해도 자본 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통합기관 재무전망 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가칭 한국광업공단의 자본 총계는 내년에 마이너스 1,570억 원, 2020년 마이너스 3,553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5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차임금 이자 등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유동성 위기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로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3월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안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5년간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연간 평균 1,0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5,131건에 사망자는 202명, 부상자는 8,340명에 달했습니다. 송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5년간 52%나 늘었다며 고령화 사회를 감안해 도로와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내 택시의 적정 대수 운영을 위한 실제 감차 규모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운행 택시는 8,025대로 적정 대수 6,705대보다 16.4%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모두 156대를 줄이기로 계획했지만 목표 대비 38.5%에 불과한 60대를 줄이는 데 그쳤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